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희망 리턴 패키지 재기사업화 경영 개선 부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서비스표준신호원 김현철입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적인 경영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 사장님들 위해서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위해서 전문가의 진단과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모집은 2025년 2월 20일까지 모집이 진행이 되었고 신청 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2차 모집이 추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서 선착순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조기 접수를 서둘러 주셔야 되고 특히 마감일에는 접속 인원의 증가로 접수가 불가할 수도 있는 유의점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매출의 감소와 위기 지역에 대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매출의 감소는 과거에는 20% 이상 감소 또는 매년 3년 연속 10% 이상 감소되는 소상공인들이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전년 대비 10%만 감소를 하더라도 본 사업의 대상자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24년도 이전에 1월 1일 이전에 창업을 하셔야 되고 2023년도에 영업 일수가 있어서 매출액을 평가할 수 있어야 저희가 매출 감소로 소상공인에 대한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중에 개업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신고 매출액을 환산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에 사업 기간이 1개월이었다면 이를 12개월로 환산하여서 2024년도와 비교하여 10%가 감소하는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영 위기와 관련된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또 특별재난지역 소재한 소상공인은 위기지역 대상 소상공인으로서 본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본사업의 지원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은 진단 신청에서부터 또 사업화 지원까지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진단 신청에는 먼저 우리 희망리턴 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이를 신청하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적격 여부를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적격하다 또 대상자로 명확하게 판정이 되면 저희가 전문가들을 매칭하여서 재기 진단, 경영 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 방문에 대한 재기 진단은 경영 개선의 경우 3,500건 정도를 실시를 하게 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2회 재기 진단을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기 진단이 완료되면 사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전 교육은 진단 완료자를 대상으로 총 6시간의 시간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진단까지 완료되면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사업계획서는 사업화에 관련된 내용들을 기술해서 본인이 이 경영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또 경영 개선을 어떻게 이행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전문가분들께서 서류 심사와 발표 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진행하게 되고요. 재기 진단하신 분들 중에 2대1 수준인 절반가량의 사장님들이 사업화 지원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선정 평가가 완료되면 완료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영 개선 사업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경영 개선 사업화 지원에는 실전 교육, 또 일정 멘토링, 자금 지원, 또 특화 프로그램 지원까지 이를 패키지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을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화 대상은 재기 진단의 절반 수준인 1,750건 정도가 전국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지원 규모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경영 진단과 사전 교육이 3,500건, 또 실전 교육과 사업화 지원이 1,750건이고 저희 경기 인천권은 저희 진흥원에서 경영 진단과 사전 교육 1,106건, 또 실전 교육과 재기 사업화 553건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신청 접수 완료된 경우라도 자격 요건이 미충족되거나 지역별로 지원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영 진단 및 사전 교육 대상은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 대상자로 미선정될 수가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재기 진단인데요. 경영 진단, 재기 진단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을 진단하여 진단 결과 취약점 개선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가 우리 소상공인 사업장에 방문하여서 우리 소상공인 365라는 정부에서 만든
빅데이터 플랫폼, 또 최근에는 민간 플랫폼까지 연계하여서 우리 소상공인의 경영 상태를 진단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개발한 업종별 표준 진단지를 활용해서 우리 사장님들의 사업 현황을 진단하고, 또 진단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또 진단 결과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들이 상담과 개선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부재 업종 온라인이라든지 또 기타 재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기타 장소에서도 대면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요. 또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 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단 결과에 반영을 하거나 또 진단 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기 진단에 대한 지원 절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시스템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지원 자격 여부를 검토를 하고, 특히 경영 위기, 매출이 감소하거나 또한 폐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소상공인에 대한 자격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 또 지역별로 또 우리 사장님들의 희망에 따라서 진단 전문가들 매칭을 하고, 또 사업화 신청 분야별로 전문가들 매칭하여서 그 전문가분들이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2회가량 방문을 해서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을 드릴 때는 현장 진단을 통해서 업종별 진단 지표 기반으로 심층 진단을 실시를 하고, 그 진단 결과에 대한 분석 또 레포팅을 하고, 그 레포팅 결과를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께 제출을 해드리고, 또 결과 상담에 대한 부분들, 또 개선에 대한 지도들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진단 보고서 개선 방향성 지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 사업계획서에 잘 담아주시면 선정에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 교육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대비 추가된 사항인데요. 우리 사장님들께서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어려움들, 고충들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 기관의 건의에 의해서 이번에 사업계획서 작성 전에 6시간 정도 우리 사업에 대한 이해, 또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면교육 6시간 이상인데 이 사업 사전교육은 반드시 수료를 하셔야만 사업화 선정평가에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영개선 사업화 대상 선정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선정은 우리 사장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또 우리 사장님들의 사업화에 대한 개선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서류평가, 발표평가를 통해서 재기 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류평가 때 가점사항이 있는데요. 기존에 채무 성실에 대한 상환을 잘하고 계시는 사장님들, 또 자영업자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장님들에게는 저희가 5점에서 3점까지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류평가에는 경영진단 시 제공받은 진단 결과, 우리 재기진단을 통해서 나온 결과들을 통해서 특히 본인의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 과제를 사업계획서에 잘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출 기한은 제가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업계획서를 빨리 제출을 해주셔야 저희가 서류평가가 빨리 진행이 되고,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발표평가는 서류평가 통과한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신청자의 역량, 또 지원의 적합성, 또 사업에 대한 아이템, 또 성장 가능성 등을 우리 전문가들이 대면에 의한 평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저희 경영개선 사업화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재기 실전 교육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영 진단 후에 취업 분야에 대한 개선 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맞춤형 특화 교육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총 특화 교육은 24시간을 진행을 하고, 그 중에서 7시간은 대면 교육, 또 17시간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 많이 바쁘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면 교육은 1일로, 또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사업장에서도 편하게 또 편리하게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그 안정적인 사업적 경영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또 사례,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대면 교육 7시간 포함해서 총 20시간 이상 수료하신 경우에 실전 교육의 수료로 간주가 되고, 실전 교육을 수료하셔야만 또 사업화의 대상자로서 계속적으로 프로세스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업화 대상 선정 및 재개 실전 교육 추진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진단을 통한 취업 분야에 대한 개선 계획, 또 개선 의지 등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가 되겠습니다. 발표 결과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 대상을 확정하고 또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협약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저희 기관, 또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이 3자가
개혁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실전 교육은 저희 진단 결과를 반영해서 또 우리 사장님들의 현장 수요를 반영해서 개별로 맞춤형으로 제가 튜터링을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그 내용들을 수강을 하시고 20시간 이상 반드시 수료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사업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업화에는 먼저 첫 번째 밀착 멘토링이 있습니다. 우리 경영위기 사장님들께서 필요한 어떤 제시한 전략, 방향들 또 이행에 대한 내용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제가 매칭을 해드리는데 특히 금년에는 전담 PM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우리 사장님들의 모든 부분들을 토탈로 지원해주는 그런 전문가들을 1대1로 매칭을 하여서 지원을 해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담 PM은 진단 결과에 따른 단계별 전력 과제를 구체화하여 원활한 이행을 위한 밀착 관리, 또 특히 우리 이나라돔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데요. 이나라돔 시스템을 쓰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들이 우리 사장님께서 쓰시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까지 우리 전담 PM께서 도와드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우리 전담 PM들은 진단 이외에 약 10회 정도 방문을 해서 우리 사장님들을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가 이번에 추가적인 프로그램으로 추가 멘토링으로 체험 멘토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전담 PM 요청 시에 기술적인 사항들 관련해서 관련 전문가들을 별도로 추가로 매칭을 하여서 총 6회까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는 여러 분야들이 있지만 미용이라든지 음식 레시피 개발이라든지 신메뉴 개발과 같은 각 업종별로 특색 있는 또 기술적인 전문가들을 제가 매칭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인증이라든지 특허, 또 마케팅 콘텐츠 제작, 또 해외 진출이나 수출 같은 이런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다양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들을 매칭을 함으로써 제가 지원 프로그램들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 노무, 회계, 세무와 같은 전문 분야에까지 저희가 전문가들을 체험 멘토로 구성을 하여서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해 드리고자 프로그램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사장님들께서 가장 관심 있는 사업화 자금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화 자금은 재기 사업화 이행 전략을 위해서 최대 2천만 원 국고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대출이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다만 전제 조건은 정부 지원금과 우리 소상공인의 자부담이 1대1로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지원금의 규모는 소상공인의 역량과 또 우리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선정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집행 점검에 대한 협조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하셔야 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화 이행 의무인데요. 경영 개선에서는 협약 종료 시까지 사업화에 대한 이행 조건을 완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사업화의 이행 조건은 사업화 완료 기준이고 이게 모두 미달 시에는 환수 등 제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경영 개선에서 요구되는 사업화의 완료 기준은 과거에는 사업자를 유지하거나 업종을 추가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경영 개선 전략에 대한 이행을 완료하는 것이고 그때까지 실질적으로 사업자를 유지는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 영업 유지라는 단서가 올해 추가가 되었는데요. 단순히 사업자 등록 유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이 발생을 하고 실질적인 경영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 사업화의 전제적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구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또 우리 소상공인의 자부담이 1대1로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2천만 원인 경우를 예를 들면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도 2천만 원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 전체 사업비는 4천만 원으로 편성이 되게 됩니다. 이 중 우리가 유익하게 보셔야 될 사항들은 자부담 금액 중에서 자부담 금액의 30%또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100%를 다 부담을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편의상 우리 소상공인들께서 현금을 다 부담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현물로도 자부담을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편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물은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인건비 또 직원이 있으시다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되고요. 또 사업자 내 임차료 또 신규 기자에 대한 구입비 등을 우리가 현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은 자부담의 70%또 전체 사업비의 35%가 현물로 부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화 프로그램은 주간기간별로 성과 공유회라든지 네트워킹 대회, 또 우수상품 판매전, 또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장 체험, 벤치마킹이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도 금년에도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팔로와 네트워킹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시면 성공 멘토링을 통해서 전담 PM과 처음 멘토링을 지원을 하고 또 재기 사업과 관련된 보조금과 교육 등을 진행을 하고요. 재기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 추진 절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성공에 대한 멘토링, 또 재기 사업에 대한 수행, 또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산 및 사업 완료에 대한 보고, 또 사업 정산에 대한 순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 국고보조금과 저부담 사용분에 대해서 회계 법인을 통해서 저희가 정산을 하고 또 그 내용들을 처우에 이나라동을 통해서 공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차 모집은 2025년도 2월 20일까지 실시가 되어 있고요. 3월과 4월 중에 아마 추가적인 경영 개선 부분 2차 모집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우리 희망리턴 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접속 가능한 웹브라우저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신청 지역은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자 등록 증명의 사업장 소재지와 불일치된 경우에는 신청이 취소 처리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청자와 사업자 등록증의 대표자가 불일치한 경우 반드시 신청자와 우리 사업장의 대표자님들께서는 일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직접 신청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우리 공고문 보시면 업종이 나와 있는데요. 해당 업종에 해당되는 우리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또한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민법 32조에 따른 각종 사당법인이라든지 재단법인들은 다 제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비영리 법인 중에서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 또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또 중소기업 협동조합 같은 협동조합들 중에 법인격을 갖추면서 영리 사업을 하고 있는 주체들은 저희가 본 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제 중소기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대상이 되고 있고요. 또 비영리 기업을 신청이 불가한 경우들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자로 규제 중이신 분들도 참여가 좀 어렵고요. 또 정부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 중이면 사업 참여가 안 되겠습니다. 자,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이신 분들도 역시 대상이 안 되고요. 당해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나 타 중앙부처 공공기관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국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중복 참여자로서 사업에 배제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고와 관련된 정부 보조금 관련된 사업을 참여하시는 소상공인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주관기관에 문의하셔서 중복 여부가 되는지를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경영개선, 재창업 관련된 사업을 참여를 했거나 사업화 지원 이력이 있는 자들, 또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도 본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에 의한 우리 가맹점들은 저희가 한 10% 이내 정도 선정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전제 조건은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이 인정돼야 됩니다. 메뉴 개선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저희가 지원한 사업화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맹 본사와 확인을 받은 계약서를 통해서 가맹점주가 본인의 사업화를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인서, 계약서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 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매출이 전혀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제외 대상으로 판정이 되고요. 기타 여러 가지 제한 사유가 있으면 역시 사업에 참여가 제외되겠습니다. 신청 자격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매출 감소와 경영 위기 지역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매출 감소는 2024년 1월 1일 이전에 개업한 매출액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까 10%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경영 위기 지역은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 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소재한 소상공인들이 대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이셔야 되고요. 실제로 사업을 운영을 하셔야 본 사업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통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들 중에서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23년 대비 2024년도에 10% 감소한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차 때에도 저희가 보면 매출액 감소가 생각보다 10%가 안 돼서 적격사항에서 탈락된 소상공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과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는 지방에
또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들이 대상이 되고 있고요. 경기 인천권에는 없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최근 3년 이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 자연재난이라든지 사회재난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 성남, 광주, 양평, 또 지난해 그 폭설이 내렸던 평택 이런 지역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해당되는 요건을 살펴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기간에 그 현 소재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야 되고, 그전에는 그게 전제 조건이었고 사업장을 이동하는 것도 가능했지만 금년에는 협약 기간 동안 해당 특별재난지역에서 사업화를 완료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중간에 사업장을 이전하시면 안 되고 특별재난지역에서 사업화까지 완료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금년도에 달라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신청 및 접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본 서류는 사전 체크리스트 여러분들께서 시스템에서 작성을 하셨고요. 사업에 대한 신청서, 또 사업 참여 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와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에 대한 동의를 여러분들께서 시스템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역량 기술서와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국세 지방세와 관련된 완납 증명원을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소송인 관련되는 확인 서류라든지 외출이라든지 이런 여러 서류들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행정망을 통해서 이용 동의를 하시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자료를 받게 되면 소상공인의 적격 여부를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와 또 없는 경우에는 다양한 이런 그 증빙 서류들을 구비를 하셔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매출액이라든지 상시 근로자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상공인 확인서 우리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을 확인하고 또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좀 더 신청이 용이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 서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매출 감소는 매출액에다 확인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일반 과태자는 부가가치세 과세권 증명, 또 면세나 개인은 면세 사업자 수익금액 증명, 또 면세 법인은 표준 재무제표 증명 등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에서는 해당 선포일자에 해당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또 그 공고일까지 현지에서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선정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집 및 신청 경영 진단을 실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진단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회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한 6시간의 사전교육을 통해서 사업화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사업에 대한 이해, 또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요령을 제가 교육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서류평가, 발표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 협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협약 체결일이 우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협약 체결일로부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현물과 관련된 대표자 인건비라든지 임대비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의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업화를 추진하게 되는데 실전교육, 또 재개사업화, 또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특화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화까지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협약일은 2025년도 11월 14일까지입니다. 10월 30일까지, 31일까지 보조금을 사용을 하시고 또 12월 14일까지 전체적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선발평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들은 제가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서류평가에서는 전문가 5인 이상의 평가위원들을 구성해서 70점 이상자를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발표평가도 마찬가지 서류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70점 이상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표평가는 사업자 등록증상의 대표자 본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신분증 확인하고 또 대표자 분들께서 오셔서 본인의 사업에 대한 얘기들을 또 본인의 사업 계획에 대한 얘기들을 직접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30% 정도의 예비 합격자를 운영을 하고 또 예비 순번을 분열해서 중간에 포기자들이 발생을 하면 예비 사업자들, 사장님들을 또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신청자의 역량, 또 사업 계획의 적절성, 성장 가능성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류 평가 같은 경우는 신청자 역량이 30점, 사업화에 대한 아이디어도 30점, 또 사업 계획의 적절성 40점, 또 가점에 의한 부분들이 최대 5점까지 부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105점 만점이 될 텐데요.
사업계획의 적절성인 사업의 아이템, 또 업종으로서의 사업화에 대한 가능성, 또 사업화에 대한 계획의 구체성, 또 우리 진단 결과들을 사업계획이 어떻게 잘 반영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발표평가는 역시 신청자 역량, 또 지원의 적합성, 또 사업 아이템과 성장 가능성인데요.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또 진단을 통해서 나온 문제점들, 또 본인의 역량과 연계해서 어떻게 사업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 사업화 계획에 따른 적정한 예산 사용 계획을 잘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발표 평가는 발표 5분, 또 질의응답 5분으로 이렇게 선정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가점 항목 설명을 드렸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변제 상환 내 확인서라든지, 또 채무변제 계획을 완료하신 분들은 확인서를 받아서 내시면 되고요. 또 개인회생을 하셨거나 또 변제 소액 납입 증명원, 또 면책 결정문을 받으신 분들은 이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가입 증명원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이 부분들은 저희가 공고일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제출하신 경우는 가점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사업비 지원 규모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가 총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2천 원을 지원받는 사업자분들은 전체 상위 한 25% 정도가 대상이 되고요. 대부분 사업자분들은 약 50% 정도는 1,500만 원, 또 그 외 사업자분들은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보조금에 맞게끔 1대1로 자부담도 매칭을 하셔야 됩니다. 유의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되고요. 또 신청 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미첨부하거나 또 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고 또 선정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제출된 서류들에 문제가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보완 요청도 제가 요청드린 일정에 맞춰서 기간에 보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있고요. 또 신청 대상이 미확인되거나 또 전화번호를 잘못 기재하시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선정에 불이익을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허위 서류를 제출하시거나 또 서류에 이상이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탈락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업 신청이나 추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업계획서를 외부에 제3자가 개입을 해서 부당하게 써준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본사업은 국고보조금관리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다른 용도의 사업비의 사용이라든지 또 거짓으로 신청을 했거나 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화 선정 통보 후에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국고에 대해서 이행보증보험금을 보험 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선정에서 제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 사업에서는 중요한 것이 사업회 완료 기준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사업회 완료 기준은 경영 개선에 대한 본인이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셨던 이행 전략 보고서에 작성하셨던 경영 개선 전략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것이고, 또한 실질적인 영업 유지입니다. 사업자는 당연히 유지를 하셔야 되고, 또 사업자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경영 개선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들이 달성되는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협약 기간 내에 폐업을 하거나 또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비가 환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11월 14일까지로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11월 14일까지는 사업자를 반드시 유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타 저희 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경기 인천 지역 주관기관인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대표번호 1100-1379로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영 개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성공을 응원하고 경영 개선을 통해서 좋은 성과들을 달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